안녕하십니까, 용도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 전 놀라운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작년 봉준호 감독님에 이어서 윤여정 배우님이 오스카 여우 주연상을 수상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뭘 했습니까? 2020년과 2021년 우리에겐 힘든 해가 분명한 해지만 이것은 과도기로서 우리나라가 점차 발전하고 상승할 수 있는 첫 시발점이 될 것이며 2024년에는 급기야 우리나라의 국운이 상승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윤여정 배우님의 사주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윤여정, 그녀는 1947년 6월 19일 개성특별시에서 출생하셨고 인천에서 성장기를 보내다가 이화여고를 거쳐서 한양대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하셨습니다. 재학 도중에 알바를 위해서 방송국 프로 진행 도우미로 일을 하시다가 해당 관계자 김동건 아나운서님의 제안으로 TBC 공채 탤런트로서 결국 배우의 길을 걷게 되셨습니다.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갈 그 시점에 세시봉의 삼총사, 그 중에 송창식 씨와 조영남 씨 사이에서 섬을 타던 그 와중 자유분방한 기질의 조영남 씨에게 매력을 느껴서 27세의 나이로 결혼하시고 미국 생활을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조영남 씨의 그 자유분방함이 가정을 지켜나가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는지 결국 헤어지시고 슬하의 두 아들과 함께 지금까지 홀로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이혼 뒤에 생계형 배우로서 단역이라던가 조연, 번거롭고 열악한 환경 등 배역과 환경을 가리지 않고 마치 포식자처럼 다양한 역할을 소화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녀의 연기 스펙트럼은 상당히 넓은 편에 속합니다. 천박하고 럭셔리함이라던가 순박한데 또한 요염, 섹시, 이런 양극을 오가는 선과 악을 넘나드는 그런 다양한 모습을 가진 만능형 배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일화로 집 수리비가 필요하니 배역을 좀 달라 했다라는 일화도 있습니다. 이번 미나리 또한 촬영 환경이 그렇게 편하지가 않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자비를 써가면서 촬영해야 되는 그러한 불편한 자리였기 때문에 다른 배우가 손살에 치는 것을 윤여정 배우님은 오케이, 땡큐 하면서 단번에 테이크 잇 하셨다라는 후문입니다. 자, 이제 그녀의 스펙타클하고 액티브한 그 인생을 명리학적 관점에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7년 6월 19일 정해, 병호, 기사가 됩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절기의 영향력을 감안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해, 을사, 기사 이렇게 해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여기서 편관, 을목, 고생을 상징하는 그러한 상징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력하다가 막히면 배우고 견문을 넓히고 다시 준비하고 이렇게 때를 기다리는 모양새의 사주를 가지고 계신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이 그 세력이 작지가 않기 때문에 고생을 극복하는 요령을 알아가면서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절대로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사주는 아닌 것이 이 사주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짐이 많고 고생스러운 사주는 음양 오행의 균형이 조화를 이루지 않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행으로서는 금이라던가 화도 좋지만 결과적으로는 금이 월등히 좋게 작용한다라고 평할 수가 있겠습니다. 남편복도 없고 재물복도 없으며 오직 명예운, 자식복, 먹을복 이것이 주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군가는 연예인인데 왜 재물복이 없나요? 그렇게 유명하고 왕성한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를 부옥빈인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궁궐 같은 집안의 가난한 사람,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윤여정 배우님이 출생하신 사주의 한 면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나의 조직, 나의 가족, 이러한 자기 주변을 돌보는 것이 그 특징이며 만약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떤 사익을 취하려고 한다라면 극단적으로 봤을 때에 바로 탈이 나서 천명을 누리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윤여정님은 생존형, 전투형 배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운의 흐름을 봤을 때에 윤여정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화운이 오거나 금운이 왔을 때에 비로소 좋은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면 미국에서 돌아온 뒤에 재기에 성공한 시점을 보면 2000년 경진년입니다. 바로 금운이 떠있는 그 시기에 재기에 성공하셨습니다. 근자에 들어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한 것은 윤식당 2017년부터 시작을 하셨으며 거기에서 호응을 얻어서 2020년 경자년이죠. 역시 금운이 강한 시점에 이르러서 윤스테이라는 새로운 버전 2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올해 2021년 신축년 같은 경우에는 위, 아래가 사주 전반을 금문으로 향하게 하는 그런 작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향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윗사람으로부터 호평을 받게 되며 또한 아랫사람에게 조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환경을 이룰 수 있는 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식운도 좋아지게 되는 특징도 있겠군요. 대중들은 성공한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만을 부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흐름을 보면 기승전결로 봤을 때 기승전까지는 큰 반응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결과로서 승부한다. 인생 전반을 놓고 보더라도 과정 속의 환호나 칭찬 이런 것보다 결과적으로 좋은 평가를 얻어서 그 위상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언가 계기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속상하겠죠. 때려치고 싶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르게 되면 그 순간에 그동안의 서름을 서력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녀의 첫 감독인 김기영 감독님의 화녀, 충녀 이런 것이 바로 그런 것일 것이며 윤스테이나 윤식당 같은 이러한 것들도 그러한 작품에 속할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올해 오스카상이라는 것은 그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한 획을 긋는 사건이지만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그 이름을 당당하게 만방에 떨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녀의 미국행은 분명히 불행의 시작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거가 윤식당, 윤스테이 이런 것들이 외국인으로부터 호평을 받는 계기도 되었을 것이며 지금 올해 오스카상을 수상한 이후로 세계로 나가는 에너지원이 되면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고생이 곧 그녀의 힘의 원천이 되었다. 이렇게 봐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윤여정님은 남편복이 없습니다. 이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기도 합니다. 사주를 보더라도 그녀의 남편복은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더더군다나 남편복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우자 주변 세력으로부터 핍박을 받기도 하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 남편이신 조영남 가수님께서는 널리 알려진 대로 여성 편력이 심했다라고 합니다.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너랑 이혼하기는 싫지만 다른 여자를 또 사랑하게 되었으니 방 한 칸을 따로 내주면 한 집안에서 모두 같이 사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망언 수준의 제안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여성 중에 그것을 올곧이 받아들일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뭐 이쯤 되면 이런 남자랑 어떻게 살아 하고 격분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많을 거라는 생각을 쉽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도 아닌 이영만리 타국에서 말이죠. 그러니 남편복이 없다라는 것은 어찌 미화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당연하게 없는 것이 남편복입니다. 그 대신에 명예운이 따르는 것이죠. 윤여정님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든 자신의 모습이 또렷하게 드러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든 싫든 그것이 평가의 대상이 된다던가 혹은 논란의 여지를 남기는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을 해도 너무 유별난 사람과 결혼하게 된다던가, 혹은 외국인이랑 결혼을 한다던가, 그 대상의 직업이 독특하다던가, 혹은 그 자신이 하는 일조차 여러 사람 앞에 나서는 일이라던가,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물어 따지는 그러한 긴장감을 가져야 되는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윤여정 씨는 배우로서 당연하게 만인으로부터 주목을 받는 일이 많은 그런 직업을 가지고 계시며, 배우자 또한 가수라는 특수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고, 국제 결혼은 아니지만 결국 미국으로 건너가서 타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배우자의 행실이 지나치게 특수해서 혀를 내두릴 정도죠. 운이 나쁘면 나쁜 대로, 운이 좋으면 좋은 대로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그분의 동생분도 여성 최초의 대기업 임원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추측입니다. 역학을 통해서 그분의 일상을 예상을 해봤을 때 미국 교포사회에서라던가 혹은 사교 모임이라던가 동창회라던가 이러한 분야에서도 총무나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시면서 1인 다역의 바쁜 삶을 사셨을 것이다. 아니, 가만히 있지를 못하셨을 것이다. 뭔가 거리를 만들어서 몸을 움직이고 이것저것 바삐 자신을 놀리지 않는 삶을 사셨을 것이라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사주에도 그러한 편관 혹은 칠살이라고 하는, 보통 흉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 요소가 있다라고 하시면 자신을 혹사하는 것이고 자신을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된다라는 그 한마디가 어찌 좋게 들리는지. 윤여정님은 기본 성격이 내성적인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녀를 많은 사람 앞에 나서게끔 하는 그러한 작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보다 자신이 해야 될 일, 주어진 일, 출대되고 내세워지고 혹은 내몰리게 돼서라도 자신이 맡은 바를 함으로써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칠살, 편관이라는 글자가 가진 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호텔이나 공항, 백화점, 박람회, 행사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노출된 자리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자신 스스로가 이런 일이 싫다고 내팽개 치더라도 다시금 이러한 유형의 일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도 묘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군가가 그런 인물을 내팽개 치게 돼서 결국에는 그 땜빵 역할을 하게 된다던가, 아니면 잘하면서 빼지 말고 그것 좀 해줘, 이런 볼맨 목소리를 듣게 된다던가, 너밖에 없어, 이러한 내몰리는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다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에 오스카상을 수상하시면서 소감 발표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 사시나무 떨듯 달달달 떠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내 이름을 잘못 부른 사람들을 모두 용서하겠다, 이러한 아량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떨면서 할 말 다 한다니까. 조영남 씨가 결벽증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셨다라는 충격적인 발언으로 빈축을 산 바가 있으신데, 제가 봐도 윤여정 배우님은 평소 생활에 정리정돈이라던가 위생개념이라던가 혹은 각 잡는 이러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으실 걸로 예측이 됩니다. 윤여정님 사주에는 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여정님 같은 경우에는 요리나 공작가 같은 정교한 작업을 할 때 쓰이는 비수를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윤여정님과 생일이 똑같은 사람이 계시다라면 그 직업군이 요리사라던가 의사라던가 혹은 공예가 정도가 될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위생 개념이 투철한 직업군에 종사하시는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윤여정님의 평소 생활도 정돈 상태라던가 위생 상태가 민감한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조영남 씨께서 하셨던 그 발언은 본질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조영남 씨 입장에서는 결벽증, 윤여정님 입장에서는 정리정돈, 청결,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윤여정님은 앞으로 크게 봤을 때 명예운이 지속이 되고 상승하는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운의 흐름을 봤을 때에 책을 집필하신다던가 혹은 대학이라던가 연구소라던가 이러한 정신적 활동이 왕성한 그런 곳에서 어떤 강의라던가 참여를 하시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은 명예교수로서 자기의 이상을 이루어가는 것도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방향으로서는 윤식당, 이것은 확실히 먹을 복이 좋기 때문에 성공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운을 타고난 사람은 요리에 대해서 일자무식이라고 해도 명의만 빌려줘도 대박이 나거나 아무도 없는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드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시리즈로 이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보거나 요식업 계통의 일을 좀 더 볼륨을 키워보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먹을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유럽 쪽에서 추운 곳보다는 조금 따뜻한 곳에서 더욱 운이 받쳐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의 건강을 한번 살펴보면 당장 내년이나 내후년에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통, 편두통 혹은 뇌혈관 질환과 같은 것들이라던가 간이나 눈 질환 같은 것들, 건망증, 강박증 같은 것들 대체적으로 인체의 상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 쪽에서 활동하신다던가 겨울철에 따뜻한 나라로 추위를 피하신다면 충분히 이런 것도 넘어가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해서 앞으로 오랫동안 이 영광을 유지해 나가고 관리를 한다면 내년 내후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소견을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편에 관상편을 준비하기로 약속을 드리면서 이만 물러나 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